자, 박현상 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우리 두 분의 기도 덕분인가요? 그 다음서부터 시장이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정도가 아니죠. 약간이. 이 정도는 야, 또 깔때기 한번 까시고 싶어서. 그 깔아봐요 한번. 예, 아니 뭐 월요일과 금요일은 시장 괜찮았죠. 맞습니다. 예,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2시 정도부터 가스공사가 이제 모멘텀 소멸 비슷한 느낌으로 밀리긴 했는데 그때 가스공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선물도 밀리고 현물도 밀리고 코스닥도 같이 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이 2% 이상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오르고 알테오젠도 그렇게 세게 야, 쳤으니까. 알테오젠이 신고가 그렇죠. 갔는데 오늘 얼마나 올랐길래? 20% 네. 넘게 올랐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냥 시간상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지금 17% 올랐는데 이게 그 머크가 우리 기존 키트로다가 획득한 적응 중에 추가 임상 없이도 SG 제형을 할 수 있다. 피하 조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상을 해야지 SG 제형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저 다른 추가 임상 없이도 제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꽤 호재죠. 그런데 그 차트 잠깐 보시면은 요런 위치에서 요렇게 급등은요. 최근에 요런 위치에서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전 신고가를 벗기는 흐름 안에서 신고가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 아마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다다다다 붙더라고요. 오늘 뭐 예. 여기 다달라 붙었었겠죠. 그렇죠. 예. 다 달라붙었고 오전에는 가스공사 왔다 갔다 할 때 달라붙었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은 일단 알테오젠까지 올랐어요.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시총 3위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제낍니다. 제끼자. 예. 예. 뭐 근데 올라서 제껴야 됩니다. 올라서 빠져서 제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반대쪽이 빠지면 안 되니까. 대표님 큰일 납니다. 빠져서 예. 하면은. 예. 같이 오르는데 조금 더 올라서 예. 제끼자. 나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 불안 싫어.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게 빠져서 그렇지. 다 같이 오르는 가운데서 더 올라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에코프로도 좋았고 알테오는 좋았는데 다른 것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맞아요. 500 종목 상승인데 1000 종목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놈만 좋았다. 좋은 장이 아니죠. 그렇지. 이게. 장은 좋은 건 아니었죠.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한 3시 정도부터 굉장히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도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왜? 이주연 대표님 같은 분은 해볼만 해요. 네. 그치. 오늘 샀다 오늘 파실 수 있는 매매를 가지신 분들은 시장 해볼만 합니다. 아, 그쵸. 근데 저는 PB의 특성상 오늘 샀다 오늘 파면 고객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희는 그런 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분들도 스윙을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오늘 적당히 매매를 하다가 내일 이렇게 해서 적당히 6, 7%, 5, 6% 이런 걸 좋아하시지 오늘 바짝 했다가 나오는 거. 아닐걸요. 오늘 사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거 좋아하실 텐데. 근데 그게 대부분 종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후까지 오르게 되면은 잘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죠? 개파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시장을 계속 숨 쉬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데이 트레이더들, 그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해볼 만하다 그래요. 그렇지. 왜냐면 그들의 기본이 수급이 쏠리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더 수급이 쏠리는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는 오늘 알테오젠도요 그런 분들이 더 세게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네. 그냥 데이 트레이딩 일반적인 저 같은 개미 트레이더가 아니라 큰 형님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어갔죠. 오늘 그 가스공사고 요거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와 진짜 돈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 큐에 그냥 뭐 몇십억씩 때려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이주연 대표님이랑 다른 의견을 좀 펼치고 싶은데 네. 솔직히 이주연 대표님 오늘 제가 봤더니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요, 저는 나쁘다고 느꼈어요. 응. 근데 이게 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어제 거래 가스공사 이 정도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오늘 음봉 덮으면서 거래 음봉으로 덮었거든요. 네네. 그럼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매매하셨던 분들이면 예전에 저는 한 10몇 년 전에 대운하라든지 4대강 네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이런 류들도 네. 봤을 때도 정책이 강력한 게 나오면은 수급 상관없이 날아가는 걸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15년 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뭔가 큰 정책이 나오면은 당장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코로나 이후에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 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오늘 제가 이런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보셨어요? 대양전기공업이 솔직히 이 회사가 이게 무슨 회사냐면 배 있지 않습니까? 배, LED 등 네. 이거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다트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보면 이런 거 저기 가족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소위 테마주 확산을 어떻게 찾냐면은요. 테마주 이번에 키워드가 뭡니까? 시추입니다. 시추. 네, 대왕고래 예.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왕고래로 치면 안 나오겠죠. 예. 그렇죠. 다트 FSS.OR.KR에서 본문 내용 검색을 해가지고 시추로 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요. 오늘 그 종목들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확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봉입니다. 오늘 대양전기공업이 2시 고점이요. 28,000원이에요. 15,000원이에요. 25%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저기 가스공사 상인가 못 잡고 확산을 찾는데 가스공사 밀리면서 해보니까 이거까지 다 작살나는 이런 구조. 그렇지. 그럼 2번 죽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위험한 장이에요.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그렇지. 예. 그냥 왜냐면 초보 투자자들이 심리,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좀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주변에서 막 저걸로 돈 번다 네. 올라간다 하면 쫓아가게 되거든, 심리적으로. 텔레그램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시추네요. 딱 하니까 빵 뜨는 거예요.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이게 보면 제보라는 표현도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렇게 할 때마다 바로 다트 FF에서 바로 돌려봐요. 돌려보는데 회사 내용 보고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쫓아가거든요. 왜냐면은 미리 간 거를 점상한 거 친 거를 그 다음날 저 20% 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고세 영역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혼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인데, 근데 여길 지금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밀리니까 다른 거 다 밀리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했던 주식도 다 밀려요. 저기 1시간 만에 지수가 거의 0.5% 밀렸다 그렇죠. 그랬죠. 우장이 갑자기 확 예. 꺾여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트레이딩을 하면서 혹은 왜냐면 오늘 아침까지는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이 어제 올랐고 여기서 내가 리밸런싱 좀 해야지라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바꾼 거 이제 다 박살난 겁니다. 오늘 SM 보셨어요? SM 8% 빠졌거든요. 그러게 오늘 SM이 그렇게 빠졌어요. 네. 우장에 오장이랬거든요. 확 밀려버렸네. 이게 지금 조선주, 뭐 방산주. 요건 내한테 다 걸렸으면 낼름 먹는 건데. 그러니까 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일단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빨간 것만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오늘 파란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거를 사타 팔았다 하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 장은 솔직히 뭐 거래소는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은 좀 올랐잖아요. 네네. 보유 종목들이 다 빠진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꿀까? 왜냐면 1박 2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끝내지 않으면은 내일 못 뜬다고 애매하거든요, 내일도. 오늘 장 끝나고 삼성전자 젠슨항이 이슈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반도체를 안 건드리거든요. 네. 오늘 종가에 반도체를 3개나 샀어요. 좋아 보였나 보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차트가 좋게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음모론적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근데 결국 거기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뭐든지 그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적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된 것들 가지고 그렇게 뭐 사전 매수를 하든가 하면서 작업을 하겠지. 일단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센 것들일 거예요. 그런 걸 사셨을 거 저는 네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뭐 YC라든지 이런 류들일 수도 있고요. 네네. 테크닉이나 이런 류 아마 DI하고 DI 이런 거도 네, 있을 거 그런 이런 거죠. 거예요. 그건 좋았어요 아침에도.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옛날부터 물려 있었던 것들. 그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줄줄줄줄이에요. 가슴. 예. 흐르던 것들은 더 흘렀어.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장 빠질 때 흘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지금은요 반등장이거든요. 반등장에는 옛날엔 이렇게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런 이 석유 시추 관련된. 석유 시추 이와 관련된 테마가 갑자기 맞습니다. 불거지면서 어제 그게 갑자기 나오면서 왜곡됐다.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는 수급이 이쪽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가스공을 이렇게 대장주가 밀려버리니까는 그것도 밀리고 이것 다 빠져버린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오늘 아마 저기 평가 금액이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맞아요. 매매 안 하고 들고 있을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다 던지고 단타 치고 말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그러니까 장기 투자, 중투 이상 네. 장기 투자의 성향으로 한번 모든 종목을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지금 계속 보유하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유혹이 올 때가 그런 결심이 흔들릴 때가 많아. 많아요, 대표님. 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럴 때마다 이제 뭐 국장이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원래 그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제가 텔레그램도 돌고 막 쪽지 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 깎아먹기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 어차피 아니 국장을 안 하고 미국장 넘어갈 거 아니면은 근데 예. 미국장 또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대표님. 똑같아요. 맞아요. 거기는 네, 뭐 미국장도 모멘텀 물론 돈이 더 많아서 이제. 그 중소형주는 한국이랑 똑같아. 맞습니다. 하면 진짜 미국장 하려고 하면 정말 대형주 중심으로 맞습니다. 예, 예. 해야 좀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빠져도 안심하면 또 올라가고 네. 시간이 지나면 이러지. 중소형주는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80% 아니면 뭐 90% 허다해요. 상한가가 없잖아요. 일단 자, 그래, 예. 일단 이런 현상으로 지금 수급의 왜곡 현상으로 좀 오늘 어려운 장이 펼쳐졌는데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던 섹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란 네. 말이에요. 에코프로, 포스코 비추엠 뭐 관련주들. 요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건 저기 2차전지 오늘 반등은 지수 반등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거래소가 강했고 오늘은 뭐 밀리긴 했지만 코스닥이 강했어요. 코스닥이 오르려면 당연히 2차전지 에코프로 2개 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전부터 그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혹은 PNT라든지 기존에 2차전지 좀 이끌고 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2차전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베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좀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왜냐면은 양극재 수출 중량 같은 경우 5월 달에 빠졌거든요. 참고로 양극재 수출 중량 말씀드리면 우리가 1, 2월 달에 2차전지 그나마 해볼만 했잖아요. 1, 2월 달은 MOM 기준으로 양극재 수출 중량 높았어요. 그런데 3월에 빠지고 4월에 증가했고 5월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랑말랑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출 데이터 가지고는 애매했던 거고 4월에 발표된 전기차 지역별 판매량 보더라도 미국 7%, 유럽 12%인데 이게 컨센이 30%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싸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라 그러죠. 이거를 무조건 바이 해가지고 바이 앤 홀드가 아니에요. 트레이딩 바이죠. 사타 팔았다 하라 이거죠. 그렇지. 이런 매매가 들어온 것 같고 모멘텀이 봤는데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올라올 때 2000년 올라올 때 뭐 있었죠? 기억해 보시면 코리아 인터배터리 행사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6월 15일부터 유럽 인터배터리 행사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그러면은 이게 이 행사 있을 때 그때 기억에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막 맞아요. 나오고 그런 거 네. 했었잖아요. 뭔가 이런 회사들에서 조금 앞으로 비전을 좀 보여준다면은 이쪽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라기보단 재료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는 지금보다 6월 중순이 좀 더 맞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좀 안 좋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여기서 뭔가 기술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괜찮은데 오늘처럼 이 수급적인 쏠림이 값쳐서 역으로 방향을 해서 다 밀리는 이런 효과가 나오면은 이런 기대를 하다가도 사람들이 매수를 멈춘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3시에 매수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오늘 딱 밀리는 거 내일 하시죠라고 바로 끊어버려서 전화를. 이게 저도 그렇게 되니까는 그렇지. 일단 2차전지 이런 좀 내용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아까 인터배터리 얘기하셨지만은 네네. 2024 인터배터리 유럽 네. 이 행사가 6월 19일부터 네네. 24일까지 열리잖아요. 물론 이게 그렇게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죠.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하는 거니까 한국 그 주최 측에서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있으니까 뭔가 요즘은 재료가 없으면 잘 안 움직여요. 맞아요. 예, 재료가 앞두고 그 전에 바바박 움직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경민 팀장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제가 좀 기다리면서 좀 뜯어봤더니 지금 젠슨 양이 대만에서 지금 컨퍼런스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삼성 HBM 관련한 내용을 물어봤대요. 기자가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파트너로서 호흡할 준비가 됐고 콜 테스트 실패했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사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콜 통과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 지금, 거예요? 콜 통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속보 나온 게? 4%대까지 급등했다가 네. 2%로 다시 낮춰졌었거든.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 그러면 이거 속보 띄운 그 이거 시간에 4%에 산 사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뭐냐면은 손이 빠른 사람, 저보다 손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뜨자마자 바박 일단 시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네. 10분 안에 체결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그 소부장들도요. 아까 저기 Y 시간에 상한가였다 지금 5%였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뭔가 이런 호재성이 뜨면은 뭔가 내용의 필터링을 하는 거 없이 일단 매수세 선매수세로 들어가는 이런 매수세가 더 많다는 거죠. 속보 사라졌어. 사라졌나요? 사라졌어. 봐봐요 지금 속보 사라졌어. 이게 지금 30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 언론이 그 상당히 그 뭐랄까 신뢰라는 거를 좀 더 그 팩트 체크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신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 경쟁이라 먼저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헤럴드 자세히 경제, 그 헤럴드 경제에서 내가 기사를 봤는데. 여러 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컨퍼런스 안에서 우리는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젠슨 입장에서는 지금 GPU 굉장히 물량이 모질라 죽겠는데 비백 뭐 다 하려면 난리도 아닌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파트너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빨리 콜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빨리 블랙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통과 뭐야 제가 기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삼성전자가 시간에 4% 보신 적 있습니까? 금융위기 빼고 없어요. 나도 그래서 4%에서 난 예. 깜짝 놀랐다니까. 뭐 상한가 아까. 간 거지 뭐. 그 이게 뭡니까? 적어도 시가총액 460조짜리 회사가 시간에 10분 만에 그 매수세가 다다닥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4%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네, 보면 진짜. 그만큼 지금 빈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확 급등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정확하십니다. 그것도 있고요. 왜냐면 그때 젠슨랑 친필 사인 한 다음에 그때도 날라갔거든요. 아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친필 사인 없었으면 그렇게 안 날라갔어요. 그만큼 HBM에 대한 열망 혹은 예.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맞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어제 그 시추 관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아마 그 이제 뭐였죠? 그 액트지오 그쪽 있잖아요. 그 고문이 내일 온대요. 내일 오면 아 액트지오. 네. 그이 조사한 조사 기관이죠. 회사. 미국의 조사 기관. 네, 고문이. 그거에 대한 뭐 팩트 체크는 언론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릴 형편도 아니고 그런 능력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일 온다는 건 기사로 봤으니까. 아 그럼 그 사람이 오면 기자들이 이제 막 이런 저런 질문들 엄청나게 이제 공항에서부터 던질 봐보세요. 텐데. 내일 삼성전자 매수세 확. 그리고 액트지오 할 때 또 가스공사부터 그런 쪽 매수세 확 탄탄실로 들어갈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업황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객들이 제가 오면서 지금 카톡 좀 방을 봤는데 이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내 거 내일 안 가면 어떡해요? 이 얘기 나와요 지금. 그치, 또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그쪽이 일단 또 수급을 빨아당기면 정확하십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시총이 그렇죠. 또 다른 게 약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는 이거죠. 저희 영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오늘 지금 해서 내일 뭐 올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맞잖아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정확하십니다. 이 시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에 비해서 그냥 대안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팍팍 사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안 사주니까 그렇게 뭐 외부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고 아까 우리가 저희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알테오젠 에코프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오늘 쏠림이 있긴 있지만 내일도 바로 바이오가 갈 수 있을지 이건 모르는 않습니다. 거지. 모르는 거죠. 네. 아 근데 6월 달에 바이오 컨퍼런스가 줄줄이 있더라고요. 주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네는 약간
단일 대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하나의 이슈로 쫙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놈이 딱 땡겨주면 분위기는 좋은데 각자의 재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조금 테마로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예. 국내장에서 그 투자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 다들 아마 이제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그 올해 1월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 네. 뭐 종목별로 이거 다 빼고 계좌 수익률이 한 15%까지 갔던 적도 있어. 근데 지금 어쨌든 치고받고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0.8이네. 그렇게 많이 또 밀린 거예요? 15% 갔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랬다가 가만히 놔둬봤더니 0.8이 됐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는 참- 근데 또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죠. 연말에는 뭐 30%, 40%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목을 들고 있을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요 정도 자리면 부담이 없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오늘 소부장 몇 개 있잖아요. 저도 봤죠. 그거를 오늘 들어가 칠게요. 내일 급등락 못 하십니까? 또 팔아야지. 무조건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얘기하신 그렇잖아요. 대로 네. 뭔가 지금 요런 자리에서 조금 사갖고 조금 며칠 들고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갈 만한 게 없어요. 딱히 안 보여요. 네. 화장품도 지금은 이제는 조금 다 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포지션 길게는 못 보겠고 네. 뭐 종가 사서 다음날 판다든지 뭐 그 정도밖에 지금은 음식료도 애매하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봐보세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면 내가 들고 있을만 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좀 비중을 싣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중을 싣고 들어간 거가 15%든 20%든 났을 때 그게 큰 수익이 나오는 거지 중간에 뭐죠 잔잔바리로 들어갔다 하는 거 이거요 치고받고 하다면 경험적으로 얼마 안 남습니다.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어찌됐든. 예. 그러면은 이게 저 오늘 이제 좀 약간은 그게 좀 그게 다른 상황인데 오늘 정도는 한번 해줬어야 돼요 코스닥 시장이. 그렇지 반등해줬어야지. 왜냐면 저기 올라오는 반등장 중이잖아요. 아니 시작은 좋았지. 0.78% 아침에 상승으로 해볼만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는 종목들이 저도 스위칭을 할랑말랑 하다가 오후에 보니까 밀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치,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차라리 내일 보는 게 낫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한 2천억 팔고 코스닥을 아까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한 996억인가 이렇게 샀더라고요. 네. 근데 알테오젠이 1,100억 샀어요.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수급 자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여기 요건 그만하고 여기 아니고 후회는 그만하고. 예. 자, 그 가운데서 일단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이제 진바닥은 좀 다지고 이제는 반등할 시점이 온 것으로 어느 정도 봐야 된다. 네. 아까 뭐 이경민 부장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지금 잘 가고 있던 것보다 이제까지 많이 조정을 받아왔던 것들 중심으로 좀 하반기에는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 그 말씀을 제가 1000%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들 보시면은 잘 가던 거 팔고 밑에 거 줍잖아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이바이를 하면 무조건 죽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잘 사놔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가 오늘 사서 내일 오릅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위치해 놓은 것들을 좀 진득이 기다려 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바닥을 한두 번씩은 좀 찍어 놨던 것들이 다중바닥 그런 것들을 기다려요. 원바닥, 외바닥은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좀 보니까 포스코 퓨처형 같은 거 2차 전지네요.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4번 찍었어요 지금. 보통 진짜 한 번, 바닥에 두 대한 번, 테스트가 세 번?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저 이상 저가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진짜 진바닥 테스트 강하게 한 거죠. 한 거죠. 이거 3번이니까 거의.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이게 내용은 다 아시죠. 양극장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생각은 이거죠. 포항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가 떴어요 어제. 그죠?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트레이딩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 포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포스코 인터가 20%씩 뜨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 시장이- 저는 그 생각에서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래 이제 그 원자재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관련주로 이제 뜨는구나 한국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스코
그래서 포항이라고 포항이라고 떴다 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아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140만 배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140억. 140억 배럴 죄송합니다. 배럴이라고 배럴 사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배럴. 그러니까 너무 배럴.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험한 열풍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예, 가족분이 흥분해 죄송한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천천히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없으면 안 사야 됩니다. 이게 테마가 딱 시작을 할 때 보면 그 놓쳐가지고 다음날 또 급등을 하잖아요 보통 테마주들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약간 포모가 생기고 막 추격 매수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은 뉴스를 못 봐서 못 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뉴스를 봤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포스코부터 포항에 있다고 포스코부터 또 말이 올라가? 돼? 이렇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아 저거 말이 돼? 저거 뭐 시추하려면 뭐 내년 뭐 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 막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는 그냥 딱 터져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수급에 얼마나 돈이 쏠리는가 이것만 봐야 돼요. 그럼 초종도체 그치. 말이 됩니까? 초종도체가 말이 근데 안 되지.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고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내 주식이 빠지니까 승질이 나는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나 한 대 때려도 되나? 시장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뭐 이거 아니더라도 2차 전지 확 갈 때 2차 전지만 갔잖아요. 딴 거 갔습니까? 다른 거 다 근데- 빠지고 있었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언제나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요 종목 수가 달라요 지금. 더 그렇지. 많은 종목이 작년에 500 종목이 그렇게 기었다 치면 지금 1000 종목 이상이 기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좀 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상황과 비슷한 그런 예. 느낌. 그러니까 그래도 훨씬 더 그러니까 장이 오르고 있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는 저 오늘도 담보부적 전화하고 왔어요. 아, 정말로 그게 예전엔 저기 바이앤 홀드가 안 된다니까는. 그냥 장이 그냥 이준 대표님 같은 분들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들어 빠르게 나오고. 그런데 그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거 자체로 손해가 나는 거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바뀌니까.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은 이게 한국 증시의 현실이야. 이게 한국 증시의 분위기고 근데 또 이걸 인정하냐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냐 아니면 이걸 진짜 승질 나서 이거 어떻게 진짜 한국장을 떠나야 되냐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오늘 타임에 이 말씀드리면 그게 더 심해지고 더.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 근데 우리 박 부장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게 결국은 이게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어떤 그 상승폭을 먹고자 하는 중간중간의 그 커뮤니티와 같은 하나의 그 많은 세력들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냐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것도 50% 이상 동의. 근데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보이는 맞아.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번 내 테스트로 올해 말까지 한번 가져갈 볼 만한 주식들로 이렇게 딱 선정을 하고 한번 네. 지켜보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인내심이 엄청 필요해 지금. 지금 힘들죠. 예. 오르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수익 실현 일단 해놓고 볼까? 막 이런 생각. 자, 토끼왕님이 솔직히 테마 가지고 흥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유튜버들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먹어본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달달한 거, 그거를 먹어봤으니까 흥분하는 겁니다, 그거를. 맞아. 나는 그 테마주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이렇게 테마하면은 그런가 보다지 이게 와닿진 않거든. 그쵸. 근데 이 대표는 뭐 하면은 진짜 그걸로 돈이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초전도체 얼마나 이게 흥분했었습니까, 달라. 그때.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습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할지 혹은 내일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결이 내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하실 분들은 아마 이제 그쪽 시추 관련주들도 사타파라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시간으로 좀 떴기 때문에 이미 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들 중에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좀 약간은 저는 좀 약간 눌려 있는 걸 좀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아까 포스코 퓨처엔 같은 미리 다중바닥을 형성된 적당히 큰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첫 번째. 비슷한 의미로 삼성 SDI도 좀 비슷해요. 삼성 SDI. 네네. 삼성 SDI도 지금 뭐 완벽하게 포스코 퓨처엔 저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리 빠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도 오늘까지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 아마 조금 뜨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큰 주식들을 일단 모아 가자라는 주의를 하나. 그렇지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의 쏠림이 아마 그 시추 관련주들도 한 번에 안 끝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촉으로는 이거 꽤 갈 거예요. 네, 꽤 갈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확산이 되는데 그 중에 중심이 있는 건 가스공사 움직임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이 확산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점상하가 간 것들이 있어요. 동양철강이라든지 화성밸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1,200억 이렇습니다. 네. 시총 2번 가서 1,000억이더라고요. 상하가도.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거는 내가 왜 못 찾았지 얘기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밀릴 때잖아요. 밀릴 때 큰일 납니다. 밀릴 때 잡으면. 그렇지. 예. 지금 아까 이경민 부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어떤 좀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또 대형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수 관련주들. 그렇죠. 그거 가능성 충분히 있고 이게 수급이라는 그 쏠림 자체가 대형주, 중형주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뜨는 거 확 들어가는.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쏠림이잖아. 어떻게 보면 갈 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할 타자도 전부 그런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에 왔을 때만 배트를 휘두른다고. 네, 그렇죠. 나는 이런 종 물론 이주연 대표처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저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테마주 할 때 무조건 그 룰이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시장 환경에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주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한번 잘 데이터를 보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네,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우리 박현상 부장하고 오늘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승질이 나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왜냐면 제가 저만 이렇게 느끼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오늘 제가 많은 직원들 및 사람들이랑 통화를 좀 오후에 잠깐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자, 박현상 부장 함께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